밖에서 오신 분들은 심상근 목사님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안 보내는 건 직무유기라 말했습니다. 제가 탄핵연대에 참여를 처음 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이상하다는 의견을 많이 전달해 오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진 신중한 그런 이미지와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탄핵연대에 1차로 기꺼이 참여했고 이 자리에 대표로까지 오늘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가장 연장자인 민영배 의원이 임시의회 의장을 맡았고 아마 제가 그 두세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정말 돌아보면 이 박수현 같은 사람이 탄핵연대에 참여를 하고 대표로까지 선출된 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향후에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할 것인가를 저는 상징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최근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17%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은 박근혜 탄핵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래서 국회 국무위원 총사퇴 등 특단의 대책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말 제 나름대로 진심이 담긴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물바가지 하나 가지고 그 바닷물을 막아보겠다고 저렇게 변명하고 나서는 뻔뻔한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민생은 파탄인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별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길을 걷다가 이유도 모른 채 압살을 당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뻔뻔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를 믿고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상관이 잘못된 명령으로 이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나라에 바치고 잃었는데 그 죽음의 진상 규명조차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버린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건희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음에도 그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은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때 모두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는 취지의 우리는 그런 특검을 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행위야말로 이해 충돌이고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기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께서도 이런 대통령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기본적 책무입니다. 탄핵연대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작은 그릇의 역할이라도 다 할 것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탄핵 당시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었던 그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국회의원이 요청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 한다면 국민이 결정해 주시지만 이제는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